당진시 보건소장이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진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위반 혐의로 보건소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서산에서 이틀 새 장애인 복지관 직원 등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산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취임 3년을 맞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요 성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무상교육 등 저출산 극복 정책을 꼽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충남 민학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줄인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9월 1일부터 열흘간 농특산물 기획전 등이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일 충남에서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산 7명, 천안 2명, 아산과 보령, 부여가 각 1명씩입니다. 충남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지난 주말부터는 1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백신 접종자는 83만여 명인데요. 접종 대상자 기준 1차 접종률은 84.7%,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비율은 24.7%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접종하도록 해 논란을 빚은 당진시 보건소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출장을 떠나는 지역 낙농 축협 직원인 30대 A씨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건소 직원은 A씨가 화이자 접종 대상이 아닌 데다 예비 명단에 없어 거절했지만 보건소장이 접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자녀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아 재량으로 접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진시 인사위원회는 보건소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을 위반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하급 백신센터에 CCTV를 설치한 뒤 휴대전화 앱으로 근무자를 감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제기된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감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산에서 이틀 사이에 장애인 복지관 직원 등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는데요. 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감염 경로 확인됐습니까? 네, 21일과 22일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전북 전주 확진자 2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전주 확진자 2명은 서산에 거주하는 가족 간으로 최근 전주의 한 장례식장을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전주에서 서산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된 걸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번엔 장애인 복지관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염됐다고요? 네, 서산 확진자 11명 가운데 7명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서산시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축소 운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출입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 콜승합차 또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곤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서산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는 확진자 13명이 발생해 학교와 학원의 대면 수업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서산시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시설의 운영을 신속히 재개하는 한편 체계적인 백신 접종과 방역 관리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이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년이 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충남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데 이어 남은 임기에는 민학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합계 출산율은 세종과 전남, 강원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충남이 1.03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이대로 가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비싼 집값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지사는 취임 후 3년 동안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아동 행복 키움 수당, 3대 무상교육 등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땅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는 것은 소멸로 가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더 행복한 주택이 이 저출산 문제의 2대 장애 요인인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주장하면서 양 지사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충남 민항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공군 비행장을 이용해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사업비 절감을 통해 비예타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최근 해미 순교 성지가 국제 성지로 지정됨에 따라 항공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더라도 이미 그 BC 분석 1.3입니다. 한 37만 명 정도야 예측 수요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천주 국제성지로 지정이 되면 최소한 몇십만 명 정도의 항공 수요가 생긴다는 것이 일반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 여부에 대해선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서해선을 고속열차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국토부의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며 경제성과 수요 예측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말부터 훈련소 입영 장병과 우체국 집배원에게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2일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훈련소 입소를 앞둔 청년들과 대면 접촉이 많은 집배원들에게 먼저 백신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인원과 시기는 백신 공급량이 결정되는 대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날 김사열 균형위원장을 만나 충남 혁신도시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설명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지사는 탄소 중립 기능 수행기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 문화체육 관련 기관의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입지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혁신도시 공동관리기구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청량 고추 구기자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줄인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축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열흘 동안 대면과 비대면 행사로 추진되는데요. 먼저 온라인으로는 농특산물 기획전 등을 열어 고추, 구기자를 판매하고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쌍방향 소통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면 방식으로는 차량 승차형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 관광지에 세계 고추, 구기자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합니다. 네, 서산시 구창모 기획예산 담당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기획예산 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예. 자, 주민 참여 예산 학교가 매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교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참여 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산시는 시민이 예산 운영에 관심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10회 진행하여 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주변의 불편한 점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학교 올해도 역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우리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지난 10일 해미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7월 중순까지 10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 내용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의와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 제안사업 아이디어 고민하기, 제안사업 작성하기 등에 대한 전문 강사의 강의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에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방안도 설명하여 시민들이 예산의 여러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예, 올해는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네, 올해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시민들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등 교육 장소를 다양화하였고 주간과 야간반 등 교육 시간대도 다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독려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네, 주민참여 예산학교에서는 서산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오늘 6월 말까지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을 시 홈페이지와 방문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는 213건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접수되어 2021년 예산에 43개 사업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시민이 제안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시민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주민참여 예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구창모 기획예산 담당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이 홍주 천년 양반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군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에 따라 2025년까지 186억 원을 들여 홍주 읍성 일대의 2,500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전통 음식 체험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한 전시실과 공방 체험장, 전통 놀이마당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홍주 성 역사관과 안회당, 천주교 순교 성지 등 주변 명소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와 구도심의 재생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 차 백신 접종률이 30%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했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풀고 식당 영업도 밤 12시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자영업자들도 임대료 걱정을 조금은 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1차 접종률이 80%를 넘은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해방감을 만끽하며 거리를 좁히다가 다시 속박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